안녕하세요. 양자역학을 요리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주재료를 소개해야겠죠? 오늘은 포논이 메인입니다. 이걸 가지고 데워도 보고 적외선도 쏴서 일상생활에 적용해 볼 겁니다. 포논이라는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리에 앞서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에 마늘 한 움큼을 넣지 않으면 섭섭한 것처럼 양자역학에서도 포논은 빠질 수 없는 감칠맛이지요. 알다시피 전자기파의 양자화된 알갱이를 포톤, 즉 광자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고체에서 양자화된 역학적 진동을 바로 포논이라고 합니다. 포논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양자역학에서 O는 파동처럼 보이는 무언가의 입자성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대표적으로 포톤과 일렉트론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고체 내부를 들여다보자면 원자와 원자가 특정한 인력에 의해 서로를 잡아당기고 있을 텐데 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용수철로 연결된 것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자들이 일정한 주기로 왔다 갔다 움직일 텐데 이것을 격자 진동이라고 합니다. 격자 진동은 수학적으로 파동으로서 기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SHO 모델처럼 격자의 진동을 마치 양자화된 입자처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포논이라고 합니다. 포논은 입자지만 실제 물리적인 입자는 아니고 물리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준입자입니다. 고체 내부의 원자 또는 분자의 진동을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때 포논의 개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전 역학적인 측면에서 이는 진동의 기준 모드를 도입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진동의 기준 모드를 알아내면 이 모드들을 중첩시켜 어떠한 진동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포논은 고체의 열, 전기, 자기적 특성에 관여합니다. 오늘 저희는 각 특성에 알맞은 요리를 해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양자역학적 특징들에 대해 알고 있으면 더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보통의 경우 격자는 N개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입자수의 기본 단위는 몰입니다. 격자를 이루는 원자들을 모이게 만들고 흩어지지 않게 만드는 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 근본적으로는 전기력입니다. 원자들이 받는 포텐셜이 원자 사이의 거리의 함수로 주어진다고 하면 격자 전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시그마 VRI 빼기 RJ와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격자를 이루는 원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입자계를 정확히 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간단히 만들기 위해 보통 두 개의 중요한 과정이 쓰입니다. 첫째, 전체 포텐셜을 구하기 위한 합은 최인접 원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둘째, 포텐셜 V를 언제나 조합 포텐셜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원자들이 만드는 포텐셜은 전기장에 의한 포텐셜이고 실제로 전기장이 고체를 넘어 무한히 뻗어나가지만 많은 경우 내부에 있는 원자들의 전기장이 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1번 가정이 유효해집니다. 2번 가정의 경우 원자들이 평형점을 많이 벗어나지 않는 경우 유효한 가정입니다. 어떤 포텐셜 함수라도 변이가 작다면 테일러 급수 전개를 이용해 2차 항 이상을 무시하여 조화근사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정을 통해 우리는 포텐셜 수식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스프링 상수를 C로 쓰면 힘은 F는 C 델타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원자로부터의 상호작용만을 고려하면 n번째 원자에 대한 변이의 차는 주변에 있는 n-1번째 원자와 n+1번째 원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평면파 형태의 변이 함수를 사용하면 u는 u0 2의 i kxn 빼기 오메가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함수 u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므로 뉴턴 제2법칙을 이용합니다. 원자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각진동수와 파수 사이의 관계를 분산 관계식이라고 합니다. 조화진동자에 대한 분산 관계식을 얻어냈으므로 이제 이를 양자역학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개 전체의 해밀토니안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x와 p는 연산자입니다. 이 식은 각각의 입자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모두 더한 것입니다.
폰온의 특성상 파동성을 가진 입자를 다루어야 합니다. 파동을 나타내는 효과적인 변수가 파수라는 사실과 격자의 주기성을 이용해 역격자 공간을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풀이의 변환을 통해 기준좌표와 정준 운동량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두 좌표는 정준 교환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변환된 좌표로 해밀토니안을 구하기 위해 계산을 수행하면 변환된 해밀토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구한 분산 관계식을 대입해보면 다음의 식이 되고 이제 운동량의 주기적 경계 조건을 대입하면 파수는 다음과 같이 양자화됩니다. 폰온의 기준좌표가 만족하는 운동 방정식은 다음의 방정식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진동수 오메가 k를 가지는 조화 진동자의 운동 방정식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폰온이 양자역학적 조화 진동자로서 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폰온의 에너지는 양자역학적 조화 진동자 에너지와 동일합니다. 조화 근사는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는 폰온끼리 서로 상호작용하기도 합니다. 폰온은 파동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드브로이의 식으로 운동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적 평형 상태에서 한 진동 모드의 폰온 평균 개수는 플랑크 분포함수에 의해 기술됩니다. n은 2의 kt분의 하바 오메가 빼기 1분의 1이라는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따라서 폰온은 온도를 올리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생성되며 한 시스템에서 폰온의 개수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이는 물리에서 기본 입자인 전자, 양성자 등의 수가 보존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폰온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폰온을 요리해봅시다. 첫 번째 요리는 아주 단단하고 유연한 고체를 사용합니다. 같은 무게의 강철과 비교하면 20배나 질기고 방탄복 소재인 케블라 섬유보다 4배나 강하면서 잘 휘어지고 50%까지 길이를 늘릴 수 있는 천연 재료죠. 네, 거미줄입니다. 이 사진은 2006년 13cm 정도의 길이로 19만 개의 거미줄을 모아 몸무게 65kg의 사람이 집 앞 나무에 매달린 사진입니다. 이렇게 거미줄이 튼튼한 이유도 폰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팀이 폰온의 관점에서 거미줄이 강한 이유를 분석한 논문을 학술지 네이처 머티리얼스에 발표했습니다. 거미줄의 재료는 고분자 섬유인데 결정이 규칙적인 부분과 결정 구조가 없는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결정질의 폰온과 비결정질의 폰온이 상호작용하면서 거미줄의 탄성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리는 우리의 주재료인 폰온에 열을 가하는 아주 단순한 요리입니다. 아주 추운 겨울의 아이폰은 전원이 자주 꺼지기로 유명합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배터리의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떨까요? 게임을 하거나 고사양 작업을 하면 컴퓨터의 CPU, GPU 온도가 90에서 100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 렉이 걸리고 속도가 느려지는 등 작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렇듯 모든 전자기기는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 이유 또한 폰온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을 가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열 진동이 강해지고 폰온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전자기기 내부에 있는 고체 원자들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열로 인한 떨림이 존재합니다. 이 떨림의 입자인 폰온은 전자가 이동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포켓볼을 칠 때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많은 당구공들이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친 공이 가다가 여러 번 부딪혀서 잘 이동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고체의 열 진동이 마치 입자처럼 전자 이동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즉, 전자기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폰온의 활발한 개입으로 인해 전자정보가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게 되고 전자기기의 동작이 더뎌집니다. 폰온에 의한 충돌이 전도도를 낮추는 이 현상을 움클랍 산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요리는 반도체 물질과 적외선이 필요합니다. 이건 유니스트에서 2018년에 개발한 한식이네요. 부도체 물질로 자석 만드는 법 레시피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폰온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에르미트 연산자를 따르지 않는 보손 입자라는 것입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스핀의 방향이 같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포논을 생성하여 원자를 춤추게 하는 방법으로 스핀 방향을 나란히 정렬하였고 이것이 자성을 띠게 되는 원리입니다. 2차원 반도체 물질인 몰리브덴 황에 적외선을 적용하여 비자석 물질을 자석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포논은 단순히 원자의 집합으로만 생각했던 고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포논 전자 산란을 최소화한 더 빠른 전자소자 제작을 위한 연구, 포논 트랜지스터를 이용하여 열을 스위칭 및 증폭시키는 기술 연구, 고효율 열전 변환 신소재 개발 연구 등 포논은 적용 가능한 분야가 매우 넓고 유망한 연구 주제입니다. 오늘 배운 요리법을 응용하여 나노 단위 고체 역학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양자역학을 요리하는 채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